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추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2005년 대한민국 전주에서 발생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2005년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실종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실종 사건과 묘하게 얽히며 지역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과연 2005년 전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하나씩,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미스터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당시의 상황과 수사 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재구성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미해결의 숙제입니다. 2005년 5월의 어느 날 전주에 위치한 한 여자대학교 기숙사에서 평범했던 일상이 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한 여대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가 겪었을 불안감과 가족들이 느꼈을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방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메고 다니는 가방은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학업의 필수적인 노트북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으며, 다음날 강의를 위한 전공 서적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강의를 듣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람처럼 어떤 급박한 상황의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학교 측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실종된 여대생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함께 기숙사방을 사용했던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여대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며 그녀의 일상과 심리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룸메이트에게 실종 당일의 상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혹시 있었을 만한 특이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어서 기숙사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기숙사 관리인 역시 중요한 참고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기숙사 관리인은 출입하는 학생들과 외부인의 동선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실종된 여대생이 기숙사를 나서는 모습이나 외부인의 침입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관리인에게 당시 기숙사 보안 상황, 외부인 출입 기록, 특이사항 목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그녀에게 학업적 혹은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쳤을지도 교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학업 스트레스, 진로 문제, 혹은 갈등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수는 실종된 학생의 성적, 학업 태도, 평소 성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그녀의 평소 생활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여대생의 전 남자친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용의자였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이별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들이 자칫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실종된 여대생과의 관계, 이별 과정, 실종 당일의 알리바이 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별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혹은 갈등이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4명의 용의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어떤 결정적인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진술은 엇갈리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명확한 물증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진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루머만이 무성할 뿐 실체적인 진실은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안타까움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당시 기숙사 주변에 설치된 CCTV에는
실종된 여대생이 기숙사 건물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짧지만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혹시 불안한 기색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미스터리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기숙사 문 앞에서 서성이거나 혹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녀는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막았을까요? 외부의 위협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이 의문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수많은 추측만을 낳고 있으며 사건의 핵심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수사 기술로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명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이라면 더 많은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5년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은 이처럼 미궁에 빠져들었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은 불과 1년 뒤 발생한 또 다른 실종 사건과 기묘한 평행이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연결된 듯한 두 사건은 전주 시민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2006년 6월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윤희 씨의 실종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 연쇄적인 실종 사건으로 인식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윤희 씨는 실종 당일 학과 종강 파티에 참석해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가득 안고 있었을 그녀였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그녀는 새벽 2시 30분경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혼자 귀가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2005년 실종된 여대생처럼 갑자기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윤희 씨는 평소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윤희 씨의 실종 사건 역시 전주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05년 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발생한 여대생 실종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경찰은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규모 전담팀을 꾸렸으며 지역 내 모든 수사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30만 건 이상의 방대한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주변 CCTV 영상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과거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며 용의자를 좁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그녀의 흔적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수사는 장기화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지만 결정적인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윤희 씨의 마지막 인터넷 사용 기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원룸에 돌아온 후 새벽 2시 59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검색한 단어는 다름 아닌 112와 성추행이었습니다. 이 검색 기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가 당시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나 혹은 어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과연 이윤희 씨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검색했던 것일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였던 걸까요? 이 검색 기록은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이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더욱 면밀히 조사했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검색을 한 직후 곧바로 어떤 상황에 놓였거나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실종되기 불과 34일 전 이윤희 씨는 지갑과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소매치기로 여겨졌던 이 사건이 그녀의 실종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실종을 노린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수사팀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갔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날치기 사건의 범인이 그녀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었지만 이 역시 명확한 증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윤희 씨가 실종된 후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학과 동료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녀의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그녀가 키우던 개 짖는 소리만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주인을 잃은 듯한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났거나 혹은 격렬한 상황이 벌어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듯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감식을 벌였고 방 안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윤희 씨의 원룸에서 사라졌던 찻상이었습니다. 이 찻상은 며칠 후 원룸 앞 도로변에 쌓여있던 폐가구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찻상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없어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 찻상을 부러뜨리고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찻상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옮겼던 것일까요? 혹은 찻상 위에서 어떤 격렬한 저항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파손된 찻상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찻상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지문이나 DNA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폐기물 더미 속에서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탓에 유의미한 증거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 찻상의 존재와 상태는 이윤희 씨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분명한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 5월 이윤희 씨의 실종을 잊지 않고 그녀를 찾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실종자 지원 단체들은 그녀의 얼굴이 담긴 등신대를 제작하여 전주 지역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이윤희 씨의 실종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혹시라도 그녀를 목격했거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신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훼손된 등신대는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이윤희 씨와 같은 학과 동기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등신대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사건은 실종된 이윤희 씨의 가족들과 그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실종 사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로 남았습니다. 2005년과 2006년 전주에서 불과 1년 간격으로 발생한 두 여대생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던 젊은 여성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이 사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충격과 의문을 던져주었으며 지역 사회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범인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진실은 더욱 깊은 안개 속에 파묻히는 듯합니다. 수많은 가설과 추측만이 난무할 뿐 명확한 해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해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조명만이 어쩌면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2005년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 그리고 2006년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실종된 그녀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거나 적어도 그날의 진실이라도 명확히 밝혀져 모든 의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스터리 추적 채널은 다음에도 더욱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